위대한 리더는 세상에 승계자를 남긴다. 마지막으로 21장이네요. 유선의 법칙인데 21장 1997년 가을에 몇몇 동료와 함께 인도를 방문하고 있었던 나는 20세기의 위대한 리더 테레사 스녀의 선교회 본부에 둘러보기로 했다. 현지인들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부르는 콜카타의 선교회 본부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어진 순수한 건물이었다. 나는 건물은 문 밖에서 이 평범한 장소가 그들의 위대한 리더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현관을 지나서 하늘에 열려있는 안들로 들어갔다. 이곳의 식당에 있다는 테레사 소녀의 묘소를 방문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일정이 불가능했다. 그곳에서 테레사 소녀가 생전에 즐겨 입던 복장을 한 소녀 40에서 45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무슨 행사인가요? 나는 근처를 지나는 소녀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이 소녀회에 새로운 회원 45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녀는 건물의 다른 쪽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정이 촉박했고 비행기에 오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잠시 건물을 돌려본 뒤에 그것을 떠났다. 골목을 지나 인파에 휩싸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사 수녀가 몹시 자랑스러워하겠군.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그녀가 남긴 유서는 수많은 사람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녀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녀의 비전을 이어받은 리더들을 길러내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사 수녀의 삶은 유선의 법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가? 당신은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후세에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바라는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리더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지만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삶과 리더십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유산의 법칙, 즉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리더의 장기적인 가치는 승계를 측정으로 되기 때문이다.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자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생은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처음부터 낙하 장소를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인생에는 연수이 없다. 아버지도 내게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곤 했다. 결과로 나는 어떤 일에 임하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를 품고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목표와 희망이 적지 않게 바뀌었고 변화가 내 리더십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작가이자 정치가 그리고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크리어 부스로서는 인생선언이라는 개념을 유행시켰다. 이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짧은 문장을 일컫는 말이다. 1960년대 말에 처음 경력을 시작했을 때의 내 인생 선언은 나는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내가 강연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는 나는 위대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 늘 선언문으로 내용을 바꿨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강의하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오직 강의뿐이라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1년에 강의를 할 수 있는 날도 정해져 있고 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저술가가 되고 싶다는 인생 선언을 바꾸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나는 첫 번째 책을 펴냈다. 분량이 12쪽밖에 되지 않은 얇은 책이었고 각 장의 길이는 서너 쪽에 불과했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어떤 사람은 그토록 짧은 장들로 구성된 책을 쓴 게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명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책이 열거된 이유는 별로 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 수많은 책을 펴냈고 글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목표가 다시 바뀌었다. 내 인생 선언은 나는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변경되었다. 나는 세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고 싶었다. 단 하나의 인생 목표를 선언하라. 돌이켜보면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성장할 때마다 내 인생 선언도 바뀌었던 것 같아. 5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내가 쓴 선언문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데 있었다. 내가 성공적인 목사, 커뮤니케이터, 저술가, 리더가 되고자 했던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나는 60대가 되면서 마침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침이 되어질 인생 선언을 작성했다. 나는 리더들의 삶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몇 곱절 큰 가치를 더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다녀간 이유를 추측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조언이 우리의 삶에 큰 가치를 더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 줄 수 있는 거야. 인생 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선언문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삶이 끝난 뒤에 세상에 남길 유산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유산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은 나보다 일찍 그 교훈을 배우기를 바란다. 사람들의 내면에 뭔가를 남기지 못한다면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의 내면에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유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림은 이제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유산을 남기는 일의 가치를 갈수록 분명히 느끼고 있다. 시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 리더는 낮 동안에 자신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활용한다. 시계는 리더의 현실 감각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나는 다음 세대 후배들의 마음속에 선한 가치를 불어넣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남기는 10분 유산이다. 두 번째, 나침반. 당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침반은 만국 공통으로 방향을 의미한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목표는 이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몇 곱절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지 늘 궁금해한다. 살아있을 때 그 나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믿는지 묻는다. 물론 내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가 하는 일에 끝이 없다. 마치 리더십 컨설턴트 사이먼 시넥이 제청한 무한 게임의 개념과 같다. 우리가 그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정당한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선함을 추구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접근한다. 우리의 동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있으며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에 융통성이 있게 대응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긴다. 우리의 목적은 순간 이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직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동반자,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 마지막 그림은 당신이 남길 유산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산을 남겨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면 유산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 유산을 남기려면 이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필요하다. 나는 리더십의 여정을 즐겨왔으며 그 여정에 초대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최근 몇 년간 더 적극적으로 동반자를 찾아 나선 이유는 나 없이도 내 일을 계속할 리더들을 발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뒤에서 이야기를 더 풀어놓을 예정이다. 어떻게 리더십 유산을 남길 것인가? 리더로서 미래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후세에 남길 유산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유산을 남긴다. 개정에는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 확실한 사실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유산을 남기려면 성실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 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을 스스로 이끌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수동적으로 당신의 삶은 하늘로 채권도 같다.
적정한 당신의 이름이며 서문은 당신을 세상에 소개하는 글이다. 본문의 페이지들은 당신의 노력, 도전, 기쁨, 실망, 성취 등에 대한 하루하루의 기록이다. 당신이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삶이라는 이름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이 된다. 먼 훗날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할 것이다. 자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처럼 살아라. 이들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념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내가 남길 유산은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의 가치를 떠는 일과 관련이 있다.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 후세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그 유산의 지지에 맞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유산을 섬길 사람을 선정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다. 유산은 물건의 형태를 언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남는 것이다. 리더, 스스로 큰 일을 해낼 때 성취감을 느낀다. 리더들을 양성해서 그들과 함께 큰 일을 해낼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자신이 없어도 리더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유산이 된다. 내 친구 크리스 머스 그로브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당신이 어디로 떠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떠난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에 따라서 측정이 된다. 자신이 없어도 리더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유산이 된다. 2011년 존 맥스웰 팀을 공동 설립했을 때 나는 내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선택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강연자와 코치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인증서를 발부하면서 그들이 내 상속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훨씬 넘어서는 성과가 나왔다. 오늘날 존 맥스웰 팀의 코치들은 내 정신적인 DNA를 물려받은 4만여 명의 군단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내가 수립한 원칙을 지키면서 전 세계 150개국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확실하게 유산을 남기라. 뛰어난 리더이자 미식축구 감독 출신으로 이 키우의 이사회에서 활동 중인 톰 멀린스는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선수들이 동료에게 배턴을 넘기지는 익스체인지 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로 구성된 팀도 배턴을 주고받는 일에 실패하면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다. 유산의 법칙도 마찬가지다. 그 사실을 누구도 잘 알고 있는 톰은 오래전부터 승계 계획을 구성해왔다. 그는 자기 못지않게 우수한 리더인 아들 토드에게 배턴을 넘겨주기 위해 일찌감치 그를 훈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고 이 과정은 토드가 아버지의 자리를 완전히 물려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제품을 출시하고 활용 행사를 열어서 청중을 끌어들이고 예산을 대폭 줄여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등 조직을 성장시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세에 훌륭한 유산을 남기는 리더들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 그들은 더 먼 미래, 그들의 후손이 살아갈 시대를 내다본다. 최고의 리더는 오늘 사람들의 꿈에서도 항상 내일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킬 리더들에게 투자한다. 왜 그래야 할까? 리더의 장기적인 가치는 승계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유산의 법칙이다. 리더의 가치는 승계로 측정이 된다. 나는 존 맥스웰 리더십 훈련의 법칙 초판을 쓸 때부터 이미 유산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경력을 거치며 리더들을 훈련하면서 언젠가 그들에게 내 자신을 물려주고 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꿈을 꾸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내 삶의 목표는 리더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고 이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몇 곱절의 가치를 안겨주는 것이다. 후계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른 사람은 바로 마크 콜이었다. 마크는 지난 20년간 너와 내가 남길 유산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훌륭한 리더십, 비전, 효과적인 소통,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는 능력,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 나는 마크 콜이 이 5가지 영역에서 모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과 발전을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 리더로서 우리가 발휘하는 역량은 우리가 세운 건물이나 설립한 단체, 우리가 이끄는 팀이 달성한 실전 같은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당신과 나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후계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 이어받는가에 달려 있다. 유선의 법칙.
당신은 어떤 여성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여성의 지지에 맞춰 여성을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 하는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투자해서 유산을 물려줄 계획인가? 성공과 실패는 오직 리더십에 달렸다. 인사, 구조, 비전, 리더십 불변의 법칙, 진단표, 한계, 영향력 법칙, 과정, 이렇게 권한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점수를 이렇게 매길 수 있겠군요. 맥스웰의 법칙, 절대 시간 속에 박치되지 않는다. 박치되지 않는다.